질문을 원하는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에 베이지색 자켓 입으신 기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의 송하문 기자라고 합니다. 시장님과 정철 배우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아까 앞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관객들이나 의견을 많이 듣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약간 의아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집행위원장 관련해서 영화계 반대가 그렇게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그냥 무시하고 임명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를 듣겠다는 건지 제가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은 영화제의 위상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전주영화제가. 예컨대 지금까지 역대 시장들이 영화계를 존중하면서 어떤 의견을 들었는데 그냥 시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조건 내려 꽂으면 되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영화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님이 얼마나 영화제를 보셨는지 모르겠다. 역대 전주 집행위원장들이 시장님을 영화제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시장님이 영화제에 얼마나 보셨고 얼마나 찾으셨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화제 독립성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지금 독립성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시장에 이제 이사장을 별도의 하선범위로 독립해서 이사장으로 해야겠다는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 입장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진호 배우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중성, 정통성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전주영화제의 좌석 판매율과 잘 나가는 한국 영화, 흥행 영화의 좌석 판매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컨대 대중적인 영화라고 하는 그걸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예컨대 한국 영화가 지난 보수 정권 때 블랙리스트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정준호 배우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왜냐하면은 독립영화 같은 경우도 예컨대 권혜우 배우나 유시태 배우나 이런 분들은 독립영화 같이 좌석 공유도 하고 어려울 때 하신 분들이거든요. 전부 다 거기에 신뢰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정 배우님 얘기하신 거 보면은 베를린 영화제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낙하산을 내려 꽂은 게 영화계 입장에 영화인들 어떤 반대를 부를 수가 된 게 본인 입장에서는 전주영화제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영화제든 전시회든 어떤 통상적인 축제든지 간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정체성을 찾고 어떤 명성을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전주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20년 넘게 하면서 독립영화의 어떤 위상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데에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서 그 독립영화로 하는 부분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좀 스며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어떤 대중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영화제를 많이 다니거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화 산업에 대한 부분 관심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어떤 내리꽂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요. 충분히 앞으로도 하여튼 언론인도 그렇고 영화계도 그렇고 소통해서 우리 전주국제영화제가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독립영화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걸 하여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두 분 위원장님께서 독립성 가지고 해 나갈 겁니다. 조직위원장이 영화 제작이나 다른 것까지 일일이 개입할 정도의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려의 목소리로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잘 들었습니다. 영화계 반대가 있었다는 그 얘기를 저도 기사로 듣고, 또 동료 배우분들이 앞서서 영화계에 저보다는 더 많은 행사나 영화계에 힘들었을 때 그런 거에 다 참여해서 저희들이 못한 일을 또 앞서서 선배님들이 잘해주셨고, 그런 거에 함께 동참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더 고쳐나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찾아보고요. 저도 영화를 상업 영화지만 그래도 25년 넘게 많은 영화에 참여를 해왔고 또 대중들한테도 분에 넘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선배님 말씀,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같은 영화인으로서 저 집행위원장 자리는 누가 잘 어울릴까 이런 생각도 저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전주국제영화제가 그동안 잘 정통성을 유지해왔고 독립영화 또 대한영화, 실험영화를 표방으로 정말 상업영화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그 캐릭터를 잘 유지해오면서 23회까지 정말 영화 독보적인 팬들의 여러 같은 사랑을 힘입어서 23회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공동집행위원 체제로 가는 이유가 민 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전주국제영화제의 핵심 스태프로서 잘 해오셨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원회라든가 또 저희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전주국제영화제 풍부한 자원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들을 더 전주시 영화와 산업과 영화를 연결시키는 그런 교량의 역할을 제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전주 시민과 호흡하고 또 신바람 나는 또 영화제로 같이 축제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수락을 했고요.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시장님하고는 이번 영화제 때 처음 뵀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구에 의해서 이 자리에 뭐 압력에 의해서 또 그런 이런 거에서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고요. 주변에서 전주국제영화제가 기본 정통성을 유지하고 또 거기에 하나 더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전주 시민과 또 일반 대중들과 함께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영화제로 가는데 우리 정준호 씨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뭐 제가 그런 능력이 없고 또 그런 자신이 없었다면 기존에 하셨던 선배님들이 하셔야겠죠. 근데 저도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어렵게 저도 승낙을 했습니다.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또 같은 영화인으로서 같은 자부심을 갖고 그 독립영화가 이렇게 힘들게 제작이 되고 또 그 중심에서 독립영화에 많이 출연해 주셨던 배우분들 저도 존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배우로서 또 영화계 동료로서 밑바닥을 더 보고 또 힘들게 더 쳐다보면서 제 능력을 발휘해서 적어도 민폐가 되지 않고 정준호가 참여해서 단 0.1%라도 더 나아지는 그런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성 얘기가 잠깐만 하나 더 궁금한데요. 말씀드리겠어요. 대중성을 얘기하셨는데 예컨대 전주영화제 자석 판매율이 70% 80%거든요. 최소. 한국 영화 제일 잘 나가는 영화들 예컨대 1000만 영화들 보통 자석 판매율이 50% 미만이란 말이에요. 아주 잘 나갈 때 제외하고는요. 그럼 70% 80%라는 그 자석 점유율은 표가 없다는 거거든요. 어떤 뭐 아주 한가한 거 외에는. 그럼 대중성이라는 게 예컨대 대중적인 영화들도 자석이 안 차면 대중적이지 못하는데 전주영화제는 표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표가 없으니까 골목상이나 뭐 다양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말씀하신 대중성이라는 게 자 전주영화제 기간 중에 차 밀리는 거 기본이고 영화 한옥마을이나 사람들 바글바글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대중성이 더 필요하신 건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뭐 대중성이라는 게 뭐 어떤 영화제든 우리가 맛집을 갈 때 영화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 맛집을 갈 때 주차장이 없고 차가 뭐 될 수 없는 그런 집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집에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갈 때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근데 지역의 특성상 또 어느 도시나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전주시에 저희들도 그 영화의 거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데라든가 그다음에 대중분들이 많이 오셨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또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동안 꾸준히 해오셨던 우리 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또 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 근데 그래도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1년에 전주국제영화제가 딱 한 번 4월 말부터 5월 초에 열흘 정도 열리는데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영화 전용관도 많지 않고. 하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골목 상영이라든가 야외 상영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좀 노력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전주는 뭐 영화 외에 영화제 기간에도 그렇지만 풍부한 또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있고 또 관광객들도 비롯해서 오시면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많이 있으니까요.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준비를 더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행위원장으로서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더 깊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만 설명하자면, 네, 성황 기자님 항상 그 모든 영화, 하여튼 제가 영화제 갈 때마다 정말 자주 찾아뵙고 항상 영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기자님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걱정되시는 부분이 대중성, 이 대중성이라는 것이 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그 매니아층으로부터 이런 독립영화, 실험영화, 대한영화에 관한 이렇게 팬층이 두터워서 대중성이 사실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혹시 우려하시는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대중성을 프로그래밍에 대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좀 더 쉬운 영화, 편한 영화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진 않고요. 뭐 전주국제영화제가 어쨌든 1회 때부터 디지털에 대한 독립을 외쳤고, 디지털은 당시 이제 다 필름으로만 상영되던 영화제에서 영화 산업 현장에서 이제 저희가 디지털을 먼저 외쳤고, 지금은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지털을 빼고 대안과 독립을 외치고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프로그래머 분들이 계속 쭉 잘 해오셨듯이 그런 독립 영화, 대안 영화, 좋은 영화들을 발굴해서 이제 소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고요. 이제 대중성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전주영화제는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티켓 구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보고 싶은 영화 금방 매진돼 버리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축제성, 축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뭐 이런 이벤트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하는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외 상영을 작년에는 영화제 기간 동안에 한 2차례 했었는데요. 영화제 개막하기 한 달 전부터 영화제 끝나고 한 달 후까지 뭐 주말 뭐 금토를 이용해서 매주 2편씩 이렇게 상영을 하면서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 좀 붕업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이벤트들을 하고, 그래서 영화제 정규 프로그램이 아닌 좀 사이드로서 이제 축제성을 이제 좀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을 준비한다는 얘기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해주지 마시고요.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일부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폐막자 감독과 배우를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